안녕하세요. 닉시약의 주식공부 닉시약입니다. 오늘은 제시 리버모어의 주식 매매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들 아시겠지만 제시 리버모어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단돈 5달러로 시작해 1억 달러를 벌어들인 월스트리트의 정말 전설적인 개인 트레이더입니다. 늘 혼자서 매매를 하였기에 월가의 늑대로 불리웠습니다. 현재 자산가치로 환산하자면 약 2조 정도가 된다고 해요. 상상이 안 갈 정도로 정말 경이로운 수익률인 것 같습니다. 기관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유일한 개인 트레이더라고 하니 이분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죠. 그의 전략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모멘텀 전략, 즉 추세를 따라 매매하는 추세 추종 전략입니다. 오르는 종목에 올라탐으로써 항상 이익이나 포지션을 보유하게 되고 심리적 우위에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죠. 여기에서 그가 말한 핵심 전략 두 가지가 나오는데 바로 시험 전략과 피라미딩 전략입니다. 시험 전략이란 분할 매수 방법이며 자금관리 원칙입니다. 그는 최초 매수를 자신의 판단이 옳았음을 검증하기 위해 조금씩 분할로 매수를 하였으며 만약 시장이 반대로 움직였을 경우 철저한 손절매로 손실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피라미딩 전략이란 분할 매수 방법 중 수익을 발생시키는 방향으로 자신의 포지션 규모를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이죠. 만약 시장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경우 계속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전략입니다. 즉 시험 전략과 피라미딩 전략은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시키는 방법으로 투자자들이 이러한 과정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주식시장은 예측을 할 수 없기에 자신의 판단이 옳은지 검증을 해야 하며 이러한 검증은 위험을 줄인 상태에서 행해져야 하고 자신의 판단이 틀렸을 경우엔 한두 번의 손실을 입을 수 있지만 항상 이익이나 포지션을 보유함으로써 시장이 진짜로 움직일 경우엔 틀림없이 그 시세에 탑승해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의 전략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선정. 그는 개별 종목의 움직임보다 전체 시장의 움직임을 더 중요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장이 강세일 때는 악재가 무시되고 약세일 때는 호재에 둔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시장이 상승 추세라면 어지간한 악재는 잠시 조정을 받고 곧 상승세로 돌아서기 쉽기에 전체 시장을 살피는 걸 기본으로 보았습니다. 그 다음 시장을 선도한 업종을 보고 그 안에 대표 종목을 선정하여 매매를 함으로써 시장의 트렌드와 모멘텀을 따랐습니다. 주식 시장의 큰 흐름 속에 가장 강력한 선도주를 매매하면서도 수익을 낼 수 없다면 다른 종목으로도 수익을 낼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종목이 선정되었다면 두 번째, 매수 전략을 수립합니다. 그는 종목당 매수할 총 수량을 먼저 결정하였습니다. 4단계로 분할 매수를 하였는데 예를 들어 최종 매수 수량을 1000주라면 처음에 200주를 매수하고 주가가 상승을 하면 다시 또 200주를 매수, 후에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하면 200주 추가 매수, 이렇게 60%를 매수한 상태에서 잠시 기다리며 상황을 살펴본 후 최소 저항선을 돌파하며 거래량이 늘어날 때 나머지 40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그는 이 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며 각자 자신에 맞게 비율을 찾아 사용해도 무방하다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매수 시점. 그는 시세의 전환을 알리는 신호를 보고 매수 시점을 잡았는데 5가지의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중바닥. 두 번째, 박스권 돌파. 세 번째, 수렴 후 돌파. 네 번째, 특정 가격대 돌파. 다섯 번째, 손잡이 달린 컵. 이렇게 있는데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죠. 이중바닥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W 모양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저점이 첫 번째보다 높은 모습이 전환 신호로서 확률이 높습니다. 두 번째 박스권 돌파는 박스권에서 장기간 횡보 후 박스를 이탈할 경우 새로운 추세가 형성될 수 있는 경우라 보았습니다. 세 번째 수렴 후 돌파는 시세를 분출한 후 휴식 기간을 거친 주가가 기존의 추세를 강화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특정 가격대 돌파는 1000원 단위 혹은 만원 단위 등등의 특정 가격대라는 심리적 저항 가격을 돌파하면 단기간 급등하는 현상을 그는 종종 목격하였고 매매에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잡이 달린 컵은
시세의 완료형으로 알려져서 공매도 기법에 자주 사용되었던 패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세의 바닥에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면 강력한 시세 진행형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최초의 매매는 심리적 시간에 이루어졌다고 하였는데, 심리적 시간이란 주식의 움직이는 힘이 너무나도 강해서 그 움직임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는 내가 매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주식의 움직임을 뒷받침하는 강한 힘이 있기 때문이며, 또한 주가의 실제 움직임도 그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는 항상 이전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였으며,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을 때는 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즉 조정이 이전 가격보다 깊지 않고 주가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설 때 추가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의 마지막 매수는 지속적인 주가의 상승으로 1차 고점이 형성되고, 주가가 조정을 거친 후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에 마지막 물량 40%를 매수하여 수익을 극대화시켰는데, 이 지점을 그는 최소 저항선이라 불렀습니다. 특히 그는 항상 전환 신호가 발생할 때 거래에 참여하고자 했는데, 전환 신호를 이미 넘어선 경우에는 추격 매수가 되어 성과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부분 추세 추종 매매에 실패하는 이유는 이렇듯 뒤늦은 추격 매수를 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네 번째는 인내심입니다. 그는 거래의 최고 무기는 바로 인내심이라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두 가지의 인내심이 있었는데, 첫째는 자신의 매매 기준으로 삼은 시점까지 매매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 두 번째는 추세가 형성되었다면 추세가 꺾일 때까지 끈질기게 버텨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위험신호입니다. 그는 강세장에서 충분한 인내심을 발휘하였다면 이제 위험신호를 애우하고 한 발 물러설 줄 아는 용기와 감각이 필요하다 하였습니다. 위험신호가 100%는 맞는 건 아니지만 절대 위험신호와 다투지 말고 한 발 물러서라고 그는 충고를 하였습니다. 그가 위험신호로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두 가지 신호가 있는데, 흔히 말하는 고점에서의 하락 반전형과 하락 장악형입니다. 먼저 하락 반전형은 고점에서 전일 주가가 급등하며 장대 양봉을 형성 후 당일에는 대량 거래를 수반하며 장중에는 전일보다는 급등하지만 장을 마칠 무렵에는 상승폭의 상당 부분을 반납하며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하락 장악형입니다. 이는 마찬가지로 고점에서 전일 고가보다 당일 고가가 높지만 종가는 더 낮은 수준에서 마감을 한 경우인데, 이때 대량 거래가 발생되면 그 신뢰도가 더 높아집니다. 위험신호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시장의 상승 추세가 하락 추세로 바로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는 이런 신호에 항상 예의주시하였고 이익은 스스로 돌보지만 손실은 절대 그런 법이 없다는 걸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내용들을 정리를 하니까 저의 공부에는 많은 도움이 되네요. 그는 4번의 파산과 말년의 고총자살로 생을 마감하였지만 그가 남긴 업적은 수많은 트레이더들에게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켰고, 그로 인해 주식 매매의 대가들이 많이 탄생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시 리버모의 영향을 받은 트레이더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 거북이 집단으로 유명한 리차드 데니스의 터틀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오늘도 할 일을 다 한 것 같으니 고구마를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요즘 호박고구마 한 박스를 주문해서 간식으로 먹고 있는데 집에 들어오면 온통 고구마 냄새밖에 안 나요. 아무튼 닉시하게 주식공부 닉시하기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